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대기업들 실적 비상. 오늘 현대차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실적 부진이 예상된 곳들이 많았는데 그 예상은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평론가님, 네. 대기업들 1분기 실적들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대로 썩 좋지 않았죠? 그렇죠. 오늘 가장 화제가 많이 됐고 언급됐던 것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분기 만에 적자가 나왔는데요. 네. 무려 1,3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LCD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았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막상 성적표를 꺼내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충격도 상당했었고요.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LC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끝났다. 이제 OLED로 빠르게 사업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사되면 다시 기업의 이제 가치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은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 LCD는 완전히 따라잡은 데다가 네. 가격 단가도 떨어지고 중국이 또 OLED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같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좀 앞서더라도 중국이 바짝 추격하면 그 한 분야는 중국에게 내주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번에 3분기 만에 1,300억 넘게 난 이 LG 디스플레이 적자가 한 회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과 우리와의 이 산업 교집합에 있어서 벌쳐지는 또 하나의 단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게 또 포스코인데요.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철강 시황이 부진했던 게 컸죠? 예, 그런 이유죠. 매출액은 연결 기준 16조로서 한 1%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무려 19.1%, 순이익은 28.2%가 급감했죠. 순이익으로 따지면 약 30% 가까운 겁니다. 시황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올랐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품 가격에 이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탄소광이라든지 STS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결국 시황이 부진하니까 가격을 못 올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걸로 이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철강에서 이렇게 부진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스트 파워라 해가지고 미얀마 가스전 같은 데서 호실적을 낸다든지 네.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호실적을 내므로써 1조는 넘는 이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한 속에서도 그나마 어떤 체면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포스코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나마 이제 사업 다각화 같은 것도 어느 정도로 하면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체면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었던 현대차라서 이번 실적에 관심이 몰렸는데 변호사님 모처럼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죠. 현대차는 굉장히 부응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깜짝 실적을 네. 발표한 거죠. 지금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1.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0.4%가 증가했는데요. SUV 차량이라든지 또 고급 차량 이런 데서 선방을 했다.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 매출액은.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고급 차량 이런 것들을 좀 팔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데에서 아무래도 영업 비용 같은 걸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늘 실적에서 아쉬워요. 네. 무려 한 8,200억이 넘는 영업이익 증가를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의 미래 걱정도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랬음에도 어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는데 미국과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쉽게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현대차의 브랜드가 살아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향후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호실적의 바탕은 역시 이제 내수가 가장 컸다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절반의 성공 이 정도로 네.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에 그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열풍이 크고 네. 제네시스 G90 부분 변경 모델 이런 것들은 좀 잘 된 것 같은데
이 다음부터가 숙제겠죠.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어떻게 다시 글로벌에서 시장을 잠시 뺏어올 수 있느냐, 수소차와 전기차로 어떻게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느냐가 이제 앞길에 남아진 숙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현대차는 내수가 도와주고 네. 이 내수 국민의힘을 발판으로 또 성공하고 이런 양상인데 이번에도 부디 좀 현대차가 잘 선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올해 중에 현대차 이 절반의 성공을 꼭 넘어서서 온전한 성공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